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석사와 박사를 같은 연구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준비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같은 연구실에서 석박을 다 하는 경우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석박을 다른 지도 교수님한테 받고 있고요. 이런 같은 교수님 아래에서 석박을 하는 친구들의 이제 경력을 봤을 때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연구 주제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석사 2년, 박사 4년.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했을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해서 조금 더 걸리면은 이제 7년, 8년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제 그 과정 동안 이제 지도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제 관심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오는 이제 연구 결과, 이제 논문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범주 안에 그 큰 범주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범주 안에 어느 정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졸업을 하고 이제 직업을 구할 때 이제 본인의 연구 분야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분야의 연구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적을 뽑아내는데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수님 아래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교수님 아래에서 긴 기간 동안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면 물론 하는 도중에 싸우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교수님과 일을 해서 졸업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도 교수님과의 이 끈끈함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단점으로 좀 뽑자면, 석박을 이제 학사를 끝나고 석박을 바로 하는 경우는 이제 사회 경험이 이제 본인이 이제 박사를 굉장히 빨리 마치는 경우도 이제 30대 초반, 조금 늦은 경우에는 30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석박을 하고 나서 바로 교수가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의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래도 한 분만 보게 되니까 좀 사회 경험이 적고 아무래도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리더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고집이 세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물론 이거는 성격이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성격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시야가 조금 좁아질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박사과정 4년만 해도 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석사부터 이 박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연구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 이 매너리즘 부분은 제가 약간 예상을 한 건데 왜냐면 제가 약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하는 연구는 다른 연구인데 석사 때 했던 연구와는 다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3년이 다 된 경우에 이제 매너리즘에 조금 빠졌는데 이렇게 더 길게 하면은 더 오랫동안 빠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경우인데요. 이제 석박을 다른 지도 교수님한테 받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점과는 반대로 그래도 이제 두 분의 리더 스타일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이 장단점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하는 게 본인이 성장하는 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도 교수님의 장점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저도 이제 이 전 연구실, 그리고 현재 있는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꾸리는 방식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조금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야가 더 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석박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제가 장점으로 뽑았는데, 물론 이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 대학원이라고 함이 그 지식이 없는 부분에 지식을 창출하는 거고, 이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식을 창출을 했는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면 이 각 분야의 그 연구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논문을 읽는 거고요. 이 연구 분야가 다르면은 그 읽어야 되는 논문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석사는 이제 건설,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쪽에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으면은, 지금은 약간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이래가지고 조금 연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또 굳이 안 엮자면은 굉장히 안 엮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력서를 준비를 할 때 그 연관성을 굉장히 큰 범주로 엮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다 라고 이제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사이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phd kim.net입니다. phd kim.net. 여기 들어가시면은 대학원생들이 이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한 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논문 지도력, 뭐 인건비, 뭐 인품, 뭐 6가지 정도의 척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과죠. 여기에 교수님들이 이런 파란색 이 원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은 이제 평가를 누적해서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채워지면 그때는 이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만 채워져 있으면은 뭐 5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한 3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5개는 제가 그냥 막 던진 거고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남경필 교수님의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더 이상 좋으실 수 없는 교수님, 이런 리플들도 볼 수 있고, 이 연구실 분위기,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록 강의 전달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연구 분야가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분야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요 다른 분 한번 보시죠. 성준호 교수님.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꽉 차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거의 채워져 있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건비 빼고는 다 만점이네요. 이런 분들만 나오네요. 권영상 교수님. 예, 상당히 예전에 비해 많이 부족하죠. 이런 어떤 점들이 부족했는지 이런 리플들을 읽어보면 본인이 이 연구 분야는 조금은 관심사는 아닌데 이 교수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관심사라는 게 바뀌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적 호기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적 호기심이 본인이 왕성하면 어떤 분야가 됐던 간에 알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구글링을 하면 됩니다. 그 교수의 그 이름과 학교, 그런 것들, 뭐 reputation, 뭐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 phd.kim.net 이거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강의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등등을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유학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로 한번 본인이
지도교수의 선정에 있어서 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